여러분은 계획하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획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개인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저는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계획을 하고 사는 것이 분명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저도 계획 없이 인생을 젊은 날에는 살아왔었는데요.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행운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 크럼볼스는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계획으로 이어진 행운이라고 봤습니다.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까지 발표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공으로 심리학 대가에 이른 존 크럼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행복을 부르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는 학생뿐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꿈꾸는 어른 모두에게도 분명 좋은 내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대학교 전공 선택하는 팁, 마지막 5번째 파트인데요. 행운을 부르는 5가지 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크럼볼츠는요,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적인 요소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저절로 행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같아 보이지만 마치 계획된 것처럼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이론을 커리어에 적용해서요,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우연 이론으로 발표했다가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 이렇게 수정 발표하게 되지요. 크롬볼츠는요, 우연 같아 보이는 행운을 부르는 5가지 요인으로 호기심, 낙관성, 끈기, 융통성, 위험 감수를 주장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첫 번째 요인은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궁금한 일이 많으신가요? 궁금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한 것이 사라지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기회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매사에 무엇을 하든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행운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에 사람들이 열광할까? 또는 싫어할까? 또는 증오할까?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든 어떤 또 사람을 만나든 어떤 교육을 듣든 간에 만나고 여러분이 듣고 시청하고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려고 하는 자세가 행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행운을 부르는 2번째 요인은요, 낙관성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발생하면 좋겠죠. 저도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자신의 운명에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신을 믿고 안 믿고를 차원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는 거죠. 따라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잘 될 수 있다라는 낙관성과 실패를 해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태도가 행운을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행운을 부르는 세 번째 요인은요, 끈기입니다. 인생에서 발생한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드는 비밀은 뭘까요? 그 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좀 노력을 지속해서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려는 끈기와 인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선택을 비롯해서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일단 그 일을, 선택한 일을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선택한 이후에도 이게 안 맞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일단 선택했다라면요, 그 선택에 집중해보자라는 거죠. 설령 선택했던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끈기 있게 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좋은 결과, 그 상황, 아니면 또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자, 행운을 부르는 네 번째 요인은 융통성입니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자세와 태도가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인생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어쩔 수 없는 사건,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끈기와 사실은 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라서 여러분이 이율배반적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만큼 융통성이란 단어는요, 쉽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요,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 가르치면요, 얄팍한 잔머리만 굴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융통성은 올바른 융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고도의 지성과 지혜를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목표로 한 선택을 끈기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하지만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공 선택이든 우리가 직장 선택이든 대학 선택이든 연인이나 어떤 배우자 선택이든 창업을 선택하든 여러분 폐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모든 선택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될 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요, 행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운을 부르는 다섯 번째 요인은 위험 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1만여 명 이상 상담을 해왔는데요. 이 전공이 맞을까? 저 전공이 맞을까? 이 전공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전할까요? 이 길로 가면 미래가 보장이 되나요? 이 분야로 이직을 하면, 이 분야로 창업을 하면 위험 요소는 제거가 될까요? 없어질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꿈을 찾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면요, 포기하지 않고 불확실한 결과에도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운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존 크럼볼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획된 우연 이론을 발표한 존 크럼볼츠 역시요, 학창 시절에 전공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젊은 크럼볼츠는요, 자유학부제로 대학을 입학해서 1학년 때는 자유롭게 수업을 들었지만요,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때는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근데 전공 선택을 하라고 학교에서 몇 번이나 요구가 오고 마지막 이제 경고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까지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존 크럼볼츠의 전공 선택 결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아주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크럼볼츠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행운을 부르는 첫 번째 여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벌써 다 까먹으셨죠? 호기심이죠. 크럼볼츠는요, 어머니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 가지 마라, 저렇게 자동차에 위험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럼볼츠는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을 밖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이런 호기심이나 충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크럼볼츠는요, 엄마 몰래 마을 밖을 벗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호기심 덕분에 한 또래 소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로 어디서 왔느냐고 즐겁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웃 소년이 어린 크럼볼츠에게 너 나랑 테니스 하면서 놀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테니스를 못 친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요인, 낙관성이 작동을 합니다. 만약 낙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못해. 나 테니스를 못 치거든? 한 번도 안 해봤어. 하고 이제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 크럼볼츠는요, 나는 한 번도 테니스를 배워보지 못했지만 네가 가르쳐주면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테니스를 치면서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답니다. 대학생이 된 크럼볼츠는요, 여전히 테니스는 이제 즐겨 치고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전공 선택, 이제 기억나시죠? 안 하면 유급이다까지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갈팡질팡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테니스 코치가 막 걱정스러운 얼굴이 가득하다 보니까 크럼볼츠에게 물어본 거죠.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오늘까지 전공 선택을 꼭 해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유급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테니스 코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테니스 코치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어떤 전공을 이야기했을까요? 전공은 뭐니 해도 심리학이 최고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럼볼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즉각 심리학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 번째 요인이 이번에 발생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공,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로, 여러분 전공 선택, 직업 선택, 커리어, 이직, 창업 이런 다양한 실질적인 고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 심리학 분야로 융통성 있게 세부 전공을 전환합니다.
당시 심리학계에서는 직업심리학 분야는 쳐주지도 않는 분야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요, 아직까지 이제 직업상담 분야나 직업 분야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직업 분야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면요, 별로 대우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어서요, 계획된 우연 이론까지 발표하며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행운을 부르는 5가지 요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죠? 호기심, 낙관성, 인내심, 융통성, 위험감수. 여러분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요, 여러분 전공 이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지 또 고민하게 될 건데요. 엄밀하게 말해서요, 대학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은요, 서로 달라 보이긴 하지만요,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 기울여야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게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 태도가 중요하게 결과를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조금 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자기 삶에 마주친 문제들을 여러분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풀어나간다면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이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나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대학교 전공 선택 방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기대감을 조금만 여러분 낮추시면 환상 신드롬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대응해 나갈 수 있다,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전공 선택 이전에 여러분의 자기 이해를 해야만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는 좀 구체적으로 대학교 전공을 탐색하기 위해서 전공 선택 검사에서부터 직접 탐방,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런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나, 내가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 마인드로 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과 행운을 부르기 위한 5가지 요인, 벌써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호기심, 낙관성, 끈기와 인내심, 그 다음 융통성, 위험감수, 절대 이 5가지 태도 잊지 마시고 그 태도로 살아나가시길 권합니다. 자, 이 외에도 세세한 전공 선택 방법은요, 교육부에서 발간한 200여 페이지가 넘는 대학 전공 선택 도움서가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은요, 도서 대한민국 진로 백서, 그리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면 나만 몰랐던 취업 백서 뒤에 보이시죠? 집에서 저렇게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에게도 대학교 전공 선택 잘하는 방법, 잘하는 팁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검색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하면서요, 전공 선택 방법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사했군요. 모두 안녕. 챗 GPT의 답변 공유하겠습니다. 대학교 전공 선택은요, 분명 중요한 결정이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공 선택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관심사 파악하기.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관심에 기반하여 공부하는 것은 보다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학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목표 설정하기. 대학에서 어떤 진로를 취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특정 직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로 탐색. 관련된 산업, 직업, 그리고 다양한 전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해 보세요. 현직 전문가와의 인터뷰, 현장 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실제로 그 분야의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설된 강의나 교육과정 파악하기.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와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 전공이 어떤 전공을 다루는지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과 전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 후 경로 고려하기. 선택한 전공 이후에는 어떤 경로를 따를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계획, 대학원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전공 관련 기술이나 역량 강화.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대외 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타 전공 수업 수강하기.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어보시면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이나 멘토 찾아보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선배, 교수, 현직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언을 얻어보세요. 전공 선택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질문을 변형해서 하시면 보다 더 좋은 질문들, 좋은 답변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